지난번 2주 전에 존 스트룸 학교, 이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그 깔뱅의 그 초창기 학교 교사로 근무했던 데라고 그랬죠. 요 존 스트룸이 나중에 발전해 가지고요. 뭐가 되냐면, 그 스트라스부르 아카데미가 되고, 그 스트라스부르 아카데미가 스트라스부르 대학이 됐고, 그러니까 종교 개혁자들은 어디든 가면 이 스트라스부르에 이제 존 스트룸을 보고 이 성 마들렌 교회를 또 갈 거예요. 그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스트라스부르는 깔뱅이 그 쥐리히에서 그 제네바에서 쫓겨 나온 다음에 3년을 머물러요. 그래서 지난 시간을 기억하시면 성 토마스 교회 또 부클리에 교회 뭐 이런 교회들을 소개했는데 이 성 마들렌 교회가 그 가까이에 있는데 이 교회는 여기에 보면 마들레인 세인트 마들레인 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 교회는 깔뱅이 실제 목회했던 교회는 여기입니다. 부클리에 교회, 방패교회라는 데는 깔뱅이 목회했던 데는 아니에요. 깔뱅의 후손들이 우리가 깔뱅이 여기에 와서 목회를 했던 거다라는 걸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교회가 부클리에 교회고 실제로 깔뱅이 목회한 데는 여기고 또 깔뱅이 결혼식도 여기서 했어요. 깔뱅이 여기서 결혼식을 했는데 그런데 이 세인트 마들렌 교회가 개혁교회로 넘어왔다가 지금은 캐톨릭으로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내를 보기는 어렵고 겉만 보고 올 이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그 어디로 넘어가냐면 독일로 넘어가요. 독일로 넘어가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개신교는 24%밖에 안 돼요. 캐톨릭 26%. 왜 이렇게 비등비등하냐면 이슬람이 왜 이렇게 많으냐면 아시다시피 뭐 메르츠 총리 때 이럴 때 그 난민들, 아프리카 난민들, 또 중동의 난민들을 대거 받아들였잖아요. 뭐 그냥 100만 명씩 한 해에 막 이렇게 받아들여서 이슬람이 많아져서 그 5%까지 왔어요. 그런데 종교개혁에 좀 이따가 보시겠지만 독일이 종교개혁의 중심지, 핵심인데도 그거는 뭐 비텐베르크니 뭐 에르푸르트니 뭐 아니면은 드레스덴이니 요런 지역들이 개신교 도시가 됐기 때문에 개신교가 많은 것 같지 이 개혁교회가 막 열풍이 불었다고 그래도 시골까지 파고들지는 못했잖아요. 스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쥐리히, 제네바, 베른 뭐 요런 데들은 다 개혁교회 중심인데 그 깔뱅이 목회하고 찌빙글리가 목회하고 뭐 베자가 목회하고 그러면서 개혁교회가 큰 도시들은 됐는데 그렇다고 해서 작은 도시들 아니면 중소도시들까지는 개혁교회가 들어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사람이 없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여전히 가톨릭과 개신교가 비등비등한 비율로 있어요. 우리나라하고는 시차는 8시간인데 우리가 가는 이번 종교개혁지 순례 중에 핵심이 이제 스위스하고 여기죠. 그 독일. 여기 스위스가 쯔빙글리와 깔뱅의 그 흔적을 밟고 가는 거라면 여기에서는 우리가 주로 루터를 이제 갑니다. 환율은 매일 변동이 되는데 그 환율이 그 유로화가 막 전쟁 중에 1754원인가까지 제 기억에는 막 올라갔는데 그래서 여행사에다가도 물었어요. 환율이 그게 1720원인지 얼마를 계산해서 우리를 잡은 건데 30원까지는 변동을 안 한다 그러는데 30원이 훌렁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그냥 감내하고 가겠다. 이제 그러면서 계약서에는 30원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자기네가 그냥 그 손실 부분은 알아서 처리하겠다. 그리고 공동경비 120유로도 그냥 1720원인가 뭐 10몇 원인가로 계산을 한다고 그랬는데
요거를 이 PPT를 만들 때 환율이에요. 근데 지금은 전쟁 때문에 1,750원이 넘었다가 오늘 휴전이 되면서 급락했답니다. 그래서 1,710 몇 원까지, 1,718원인가 얼마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독일은 유로화를 쓰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독일로 가서 첫 번째 갈 도시가 어디냐면 보름스라는 데입니다. 보름스. 이 보름스에 가면 루터가 재판을 받던 황제 앞에서 까를 4세 앞에서 재판을 받던 까를 5세 앞에서 재판을 받던 그 교회가 있는데 보름스예요. 그래서 루터가 섰던 자리에 이렇게 청동 신발이 있습니다. 청동 신발이 루터가 섰던 자리예요. 그래서 저희들 뭐 이렇게 가면 신발을 신은 채로 들어가요, 발이. 그래서 기회가 닿으면 여기에 발을 서고 루터가 여기에서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지금 이 재판정에 섰을 때는요, 황제를 포함해서 신부들 온통 루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만 있지 루터를 살립시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정말 아무도. 거기서 얘기 잘못했다가는 반역죄로 이교도로 몰려서 죽을 형편이거든요. 루터는 이미 여기에 쓸 당시에 이미 면직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뜻을 돌이키면 복권을 시켜주겠다고 황제 까르르 5세가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그렇게 한 유명한 장소. 근데 루터가 좀 이따가 나올 텐데 루터가 이렇게 보면 모자를 쓰고 있나요? 머리입니다. 아우구스투스 수도회의 복장이에요. 수도복을 입고 그리고 머리를 빡빡 밀어서 옛날 만주족처럼 길게 해서 머리를 두른 거예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 그 수도회의 복장입니다. 그래서 저 당시에 루터가 저 때는 날카롭게 생겼죠. 그 젊었을 때 초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가가지고 그 조금 아까 봤던 교회에서 조금만 걸어 나오면 요 교회가 있는데 삼위일체 교회입니다. 삼위일체 교회는 그 1701년에서 1717년 사이 유럽 교회 같지 않게 한 17년 만에 완공이 된 건물이에요. 근데 이 교회가 보름스에서는 제일 큰 개혁교회입니다. 이거는 루터가 종교 재판을 받던 맞은편에 이렇게 서로 있는데 거기는 여전히 지금도 천주교회예요. 그런데 루터의 종교개혁을 기념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개신교회인데 여기에 교회 부지로 선정할 때 조금 그 질이 이렇게 측량을 잘못했다 그럴까? 그 위치를 좀 놓쳤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상세히 알 필요는 없는데 개신교 성지에 개신교에서는 아주 중요한 성지인데 기념교회가 없으니까 이 삼위일체 교회를 18세기 초에 이제 1701년에 건설을 시작해서 완공을 했죠. 그래서 이 부지가 제국의회가 열렸던 휘거호프라고 하는 자리인데 거기에 제국의회가 열렸던 자리에 그걸 기념해서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자리가 루터가 재판을 받던 자리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자리가 아니야. 아까 신발 나온 데 있죠. 그 자리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거기에 비록 천주교 관내지만은 거기에 신발 그 청동상을 놓고 루터의 초상화를 그래서 놓은 거예요. 그 참 역사를 누가 그랬다 그러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인 줄 알고 정복을 막 해서 올라갔는데 이제 태극기 꽂으려고 보니까 여기가 아닌 게며 옆봉우리로 잘못 올라와. 이제 그 원래 자리는 여기가 아닌데 그 루터가 재판을 받은 제국의회 자리가 여긴 줄 알고 세웠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보름스 교회 성당, 대성당 뒤편이 있는 자리야. 그래서 거기에 기념석, 정원이 있는 거고, 여기는 그냥 우리 개신교의 성지로서 삼위일체 교회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냥 큰 길가이기 때문에 그냥 왔다 갔다 하는 도로, 여기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지금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름스 제국의회가 열렸던 곳에 또 하나, 요거는 아까 루터의 신발 서 있던 자리, 얘가 있다면 그 광장에서 이렇게 길 건너편에 있는 교회인데, 요것도 제국의회가 있던 자리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면서 그 루터가 재판을 받는 그림을, 그래서 이렇게 옛날 건물들 앞에 이렇게 루터 자기가 변론하는 장면을 그림. 그러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추측이에요, 이 건물이 500년 전에도 있던 건물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보면은 딱 그렇죠. 요거는 요거는 창문이 아닙니다. 그림 속에 있는데 요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설명을 제가 정확히 듣지를 못해서, 여기는 현대식 건물 같아도 신축한 건물 같아도 기본이 300~400년이라고 그랬죠. 뭐 심지어 500년은 그러니까 300년 이내는 다 신축이야. 이건 여기 동네도 그러니까 매우 오래된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루터가 1521년 종교개혁이 벌어지고 약 4년쯤 지나서 그 까를 5세가 이제 제국의회를 소집하죠. 종교회의가 아니라 의회를 소집을 해서 루터를 소환해서 루터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재판을 벌이는 게 제국의회입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이 예배당이 이게 역광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밖에 못 찍었는데요. 요 강단 뒤쪽이 아까 루터가 서 있던 신발 있던 자리예요.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화려하고, 아주 화려하고 예배당 규모가 대단한데, 지금도 여전히 루터가 소환을 돼서 여기에 부름을 받아서 왔지만, 그러나 여전히 캐톨릭입니다. 보름스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카톨릭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지나서 그 보름스 교회에서 나와서 이제 대각선 쪽으로 쭉 조금만 가면 이렇게 종교개혁 기념 동상이 있는데, 이 종교개혁 기념 동상에 여기에 보면 이게 뭐 세계에서 제일 큰 기념 동상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는 종교개혁을 성사시켰던 분들, 루터나 또는 루터를 도왔던 그 멜랑이톤, 그 다음에 또 루카스, 그 루터의 그 신학을 우리 아마 예전에 그림책에, 미술책에 나오던 아주 유명한 작가, 뭐 독일의 16세기의 3대 작가에 들어가는 사람이 루터를 열심히 도왔거든요. 같이 그 비텐베르크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분들의 동상이 이렇게 몇 개가, 보면 지금 얘가 이제 레이저가 안 되는데, 루터를 포함해서 그분들 동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또 루터 종교개혁 기념 동상이라고 그러는데, 큰 동상이 주르륵 있기 때문에 뭐 세계에서 제일 큰, 물론 눈으로 압도해서 보이는 거는 제네바에 있는 그 바스티옹 종교개혁 기념벽, 그게 더 커 보이는데, 동상 자체로는 여기가 제일 크다고 그래요. 여기가. 거기는 또 동상이 아니잖아요. 그 바스티옹은 벽을 이렇게 활용해서 부조 또는 그러니까 석상을 이렇게 만든 거지. 그래서 이쪽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름스를 떠나서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프랑크푸르트에 가서는 이제 잠만 잔다고 지난 몇 번 말씀드렸죠. 그 보름스에서 프랑크푸르트 와가지고 잠을 자고, 프랑크푸르트는 세계적인 도시이긴 한데 우리가 투어를 하지는 않아요. 그냥 저녁에 들어와서 잠자고 아침 먹고 바로 또 이동을, 프랑크푸르트를 떠나서 가는데 어디를 갈 거냐? 아이제나흐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면 아이제나흐로 가서 아이제나흐에서는 루터의 집을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바르트부르크 성을 가고, 우리가 음악에서는 인류 역사의 최대, 아침에 클래식 방송을 들으면 단 하루도 거의 안 거르고 바흐의 곡은 한 번씩은 나오는 것 같아요. 바흐 곡이 안 나오면 바흐의 아들 곡이라도 나와. 그래서 바흐 기념관을 갔다가 루터가 또 종교개혁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던 데가 에르푸르트예요. 에르푸르트 가서 에르푸르트 대학 이런 부분을 조금 일정을 조절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8월 달에 가는 거는 에르푸르트, 그 다음에 마리엔 대성당, 참 어렵네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갈 겁니다.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이제나흐, 에르푸르트까지 이날은 대략 이동 거리가 270km 정도.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서 아이제나흐까지가 한 2시간 반 예상하고요. 그리고 아이제나흐를 둘러보고 에르푸르트는 가깝습니다. 대략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 아이제나흐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되는 데가 루터의 집이에요. 루터의 집. 루터의 집이 있는 이 아이제나흐 지역을 튀링겐 지역이라고 그러는데요. 튀링겐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 튀링겐의 그 중심에 가면 루터의 집이 있습니다. 지금도 요 집이 그 당시에 아주 그 스트라스부르에 가도요, 이런 집이 되게 많거든요. 특히 뿌띠 프랑스라고, 이제 리틀 프랑스라는 데도 가면 이런 집들이 되게 많은데, 아마 그 당시에 그 건축 양식이었나, 일반 주택 양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터의 집이 있는데, 루터의 집에 들어가면 루터의 초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루터의 초상은 어떤 거냐면, 루터가 죽은 다음에 그린 초상화예요. 근데 유럽에서는 유명한 분들 이렇게 별세하고 그러면 항상 사후 초상을 남겨놔요. 그래서 루터가 죽은 다음에 남겨진 초상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루터가 뚱뚱해졌냐 그러는데, 사후에 아마 좀 붓고 그런 증세. 우리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돌아가셔서 염할 때 보면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부풀거든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루터의 집에 가면 루터와 관련된 자료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다음에 이 루터의 집에 요즘에 아까 루터의 집에는 2015년부터 루터와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전을 계속 상설 정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제나흐에서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 같은데, 이게 바르트부르크 성이에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인데, 혹시 그 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얼마 전, 한 달 전인가, 그 KBS 그 클래식 방송에서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 9시부터 하는 신윤주 아나운서라고, 그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가정음악 이제 클래식이 있는데, 마침 금요일 날 어떤 오페라를 잘하는 의사가 나와서 매주 오페라를 설명을 하는데요. 그거 다시 듣기에 좀 있었으면 이렇게
좀 따가지고 들려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그 중고등학교 다닐 때 음악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타노이저라고 들어보셨죠? 타노이저. 안 들어보셨어요? 시험에도 나오는데, 그거는. 타노이저의 작곡가가 누구냐면 바그너입니다. 그 바그너가 타노이저라는 아주 유명한 오페라를 1700년대에 작곡을 했는데, 그걸 그 의사가 설명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원래는 타노이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 익숙하게 교과서에도 타노이저라고 소개가 되어 있는데, 원래 제목은 타노이저가 아니고 뭐냐면 타노이저와 바르트 부르크 성의 노래 경연이라는 거예요. 원 제목이 길어요. 타노이저와 바르트 부르크 성의 노래 경연이라고 그 선생님이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타노이저가 1700년대에 어떤 사람이냐면 13세기에 타노이저라는 유명한 음유 시인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타노이저를 그 음유 시인을 가지고 그 사람의 작품들을 가지고 노래 경연 대회를 하는 그 내용으로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 게 타노이저와 바르트 부르크 성의 노래 경연이라는 오페라라는 거예요. 그 무대가 되는 데가 바로 이 바르트 부르크 성이에요. 올라가서 보면 대단합니다. 절경입니다. 멋집니다. 어떻게 이 산 꼭대기에 이런 걸 지을 수 있었을까? 그런데 그 오페라를 설명하러 나오신 분이 뭘 얘기하냐면, 그런데 이 바르트 부르크 성은 타노이저와 바그너도 유명하지만 이 바르트 부르크 성을 세계적으로 알려준 사람은 루터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루터. 왜 그러느냐? 자, 루터가 이 보름스에서 재판을 받고 난 다음에 여기서 재판을 받고 나서 이제 루터가 돌아가요. 쯔빙글리 누구죠? 얀 후스는 까를 4세가, 여기는 까를 5세거든요. 까를 4세가 얀 후스를 콘스탄츠로 와서 해명할 기회를 주겠다. 당신의 신변을 보장하겠다. 그렇게 해서 불러들였는데, 얀 후스가 그거를 믿고 갔다가 콘스탄츠에서 죽습니다. 화형을 당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그런데 그렇다고 안 갈 수도 없잖아요. 그런데 루터는 여기에 왔다가 이제 완전히 까를 5세가 뭐라 그러냐면, 앞으로 루터를 누구도 도와주지 말고 루터가 누구에 의해서 죽어도 책임을 묻지 않을 것이고, 그 얘기는 뭐예요? 너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루터를 죽여도 된다는 명령이었어요. 직접 죽이지는 않지만 죽어도 괜찮은 사람이 된 거예요. 황제에 의해서. 그런데 루터가 여기에서 이제 종교 재판을 받고 이 바르트 부르크 성에 왜 들어오게 되냐면, 이 당시에 작센주의 그 통치자가 누구냐면 프리드리히 선제후예요. 이 프리드리히 선제후가 마치 이제 아까 말한 보름스를 떠나서 에르푸르트 쪽으로 오는데, 이 길거리에서 기마병들이 루터를 납치를 합니다. 근데 납치를 해서 마치 죽일 것처럼 납치를 하는데, 실제로는 진짜 납치가 아니고 납치 당한 것처럼 꾸며서 루터를 중간에 빼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통치하고 있는 이 바르트 부르크 성으로 숨겨놓습니다. 요새에다가 숨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이 바르트 부르크 성에 와서 몸을 피하고, 그리고 여기에 머무는 동안 이제 가서 보시면 알겠는데, 이 방에, 골방에 들어가서 여기에서 이제 성경을 번역을 해요.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어 성경을 그 번역을 시작을 하는데, 이때는
특히 신약 성경을 이제 번역을 하는데 그리스어를 가지고 독일어로 번역을 하는데 근데 이때까지는 독일어가 표준 독일어가 없었어요. 표준 독일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죠. 루터는 그냥 종교 개혁을 한 사람만이 아니라 독일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뭐라고요? 세종대왕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곳곳에 가면 다 뭐가 있느냐? 루터의 동상이 많아요. 루터의 동상. 왜냐하면 독일의 모든 그 문법을 체계화했고 루터가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숨어서 이 책상을 이용해서 이 책상, 이 초록색은 도자기로 된 난로입니다. 그리고 저기는 그래서 루터가 여기에서 막 헛것도 보고 막 우울증에 심각하게 빠져 있었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딜 나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자기는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말은 했지만 시시각각 몰려오는 그 죽음의 공포. 그러면서 종교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사명감 막 혼재되어 있는데 여기서 또 집중해서 그리스어 성경을 놓고 헬라어 성경을 놓고 성경을 번역하는데 헛것이 보이고 그랬는지 마귀가 막 유혹을 하니까 잉크병을 집어던지. 그래서 뭐 옛날에는 잉크병 자국도 있었다는데 지금 가서는 못 봐요. 그래서 여기에 숨어가지고 루터가 독일어 성경을 번역을 하죠. 요거는 팁인데 아이제나흐, 에르푸르트, 나중에 갈 드레스덴 요런 데가 지금은 다 자유롭게 우리가 가지만 원래는 동독 땅이었어요. 다. 그래서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는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못 갔어요.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갈 수 있는 지역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독일 지역이다. 그리고 그 에르푸르트 아이제나흐에 가면 또 하나 뭐가 유명한 게 있냐면 여기 루터의 그 종교개혁과 관련된 교회도 있는데 그 근처에 뭐가 있냐면 바흐 기념관이 있어요. 바흐. 음악의 어머니예요. 음악의 아버지라고 그래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학교 다닐 때 뭐라고 배웠죠? 아버지로 배웠나요? 네. 그럼 음악의 어머니가 누구였어요? 엄마도 있을 거 아니야. 멘델스존이었나? 핸델. 핸델이 음악의 어머니. 아무튼 바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스트라스부르에서 그 성 토마스 교회, 성 토마스 성당에서 슈바이처 박사가 오르가니스트 되었다고 사진 보여드렸죠. 슈바이처 박사가 또 전공이 그 중에서도 바흐 음악이에요. 음악 박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목양실 제 책상에는 티테이블에는 이 슈바이처 박사가 쓴 1000페이지가 넘는 바흐 음악 분석이 있어요. 제가 가끔 보면 무슨 말인지는 모르는데 바흐도 대단한데 슈바이처 박사도 대단하다. 신학, 의학, 철학 거기다가 또 뭐지? 신학, 의학, 철학, 음악 4개의 박사학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흐는 여기가 이제 바흐 기념관인데 요 안에 들어가면 그래서 바흐와 관련된 자료들, 바흐 시대가 쓰던 악기들 그리고 악기도 좀 연주해주고 또 이렇게 바흐의 음악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세바스찬 바흐가 여기서 출생을 해요. 여기서. 그러니까 바흐의 이 건물을 박물관으로 만들어서 바흐에게 헌정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에르푸르트 대학이 또 여기에 있어요. 에르푸르트 대학은 1379년에 요건 바흐의 그 기념관 옆에 있는 동상, 바흐 동상. 요 에르푸르트에 가면 또 마리엔 대성당. 요 때는 또 공사한다고 차양일이 쳐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요 근처에서 밥은 먹었는데, 이 성지순례를 가거나 종교개혁지를 가면요, 생각외로 못 볼 수가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 마리엔 대성당은 밖에서만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지는 못했고, 보수 공사 중이어서, 그 쥐리히에 며칠 전에 제 아내가 우와! 그러면서 하나 보여준 사진이 있어요. 쥐리히에 랜드마크가 2개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초록색 지붕에 있는 프라우민스터. 그죠? 그리고 강 건너 맞은편에 있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하나도 기억은 안 나시지만, 그로스민스터. 그런데 며칠 전 사진에 그로스민스터가 공사하느라고 차이를 다쳤어요. 거기가 쯔빙글리의 목회 핵심인데, 그래서 5월 달에 가면 못 볼 확률이 높았는데 8월 달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마리엔 대성당을 저는 못 들어가 봤지만 이번에는 볼 수 있을런지, 공사를 1, 2년 만에 끝냈는지. 그 다음에 이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은 에르푸르트로 가서 있는데, 여기는 루터가 이제 여기 회원으로 수도사로 들어가면서 정식, 아까 수도회 모양을 보셨죠? 복장과 머리 모양. 여기에 들어가는 때가 언제냐면 대학교 4학년 때 들어갑니다. 그래서 루터가 1505년에 여기에 수도사가 돼요. 에르푸르트 대학도 다니거든요. 루터가 에르푸르트 대학을 1501년에 들어가서 1505년까지 다녔는데, 19세기에 에르푸르트 대학이 문을 닫았다가 다시 독일이 통일되고 나서 1994년에 에르푸르트 대학이 다시 생깁니다. 그런데 이 에르푸르트 대학에서 제일 유명한 학생이 그 학교 역사상 루터래요. 그리고 루터가 대학교 4학년 때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의 수도사가 되죠. 일단 오늘은 여기 에르푸르트까지 하고, 이 아우구스티누스회 수도원은 1300년경에 수도회가 설립이 됐어요. 그래서 루터가 1505년 7월 17일에 여기에 입회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수도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종교 개혁자가 되는 거죠. 오늘 여기 그 에르푸르트까지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으로 슈토테른하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종교개혁지 방문하여 순례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여정 가운데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그리고 순탄하게,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듣는 은혜로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부하는 시간 내내 지켜주신 것 감사하고, 또 다음 주까지 마무리 공부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늦은 밤 돌아가는 발걸음 축복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